오늘의 큐티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제목, 두 지파가 가나안 땅 진입을 포기하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자한 것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통하여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전리품도 군인이나 남아있는 백성에게 동일하게 나눠줍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두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나안 땅 진입을 포기하고 잔류를 요청합니다. 그런 이유를 추정해보면 이들에게는 가축대가 많았는데 지금 머물고 있는 모압 광야, 오늘날 요르단 지역이 목축업하기에 좋은 지형임을 알고서 약속의 땅으로 굳이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듯 합니다. 이에 모세의 질책이 이어지고 잔류의 조건으로 두 지파는 일단 안전을 위하여 가족들이 살 성을 쌓고 다른 지파가 땅을 얻는 데 도와주며 서쪽 땅은 분배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결국 모세로부터 요단 동편 지역의 땅을 미리 분배해 받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구, 6절부터 15절은 모세의 질책, 16절부터 19절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결단. 1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치기에 아주 적절한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주하였는데 모세가 사람을 보내어서 야셀 땅을 정탐하게 하였고 그곳을 빼앗아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정복하신 땅이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이 땅은 민수기 21장 23절에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잠시 지나만 가겠다고 했는데 도리어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야하스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공격하여 승리하고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점령하였고 그 영역의 경계가 암몬 자손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요르단 땅입니다. 이스라엘 지역보다 높은 고산 지역으로 이슬이 맺힐 정도로 수분이 많고 풀이 잘 자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자손들이 이곳에 정착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들은 모세와 백성의 지휘관들에게 요구하기를 자신들을 좋게 여긴다면 이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소유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무리바 사건으로 인하여 평생 꿈꾸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곳 모압 땅에서 죽어야 하는데 두 지파는 눈앞에 보이는 가축대와 풀을 보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려고 하니 모세로서는 정말 황당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어찌하여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분배하는 것은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곳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곳이어서 별 힘 안 들이고도 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동족의 사기를 꺾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정복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모세는 두 지파를 보면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했던 행동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고서 불평했던 백성들의 불순종을 기억하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과 사기를 꺾는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은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13장 3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바람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도자 수령된 사람들을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었습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1장 22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자 두 지파는 먼저 여기에다가 가축을 기를 우리를 짓고 이 땅에 원주민이 살고 있으니 그래서 자신들에게 딸린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견고한 성을 쌓은 다음에 자신들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서서 선발대가 되어서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이끌고 가겠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리고 두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땅을 얻을 때까지 우리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쟁을 마치고 땅 분배가 끝난 이들은 요단 동쪽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 22장 4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또한 우리는 요단강 동쪽 해가 뜨는 쪽에서 기업을 받았으니 요단강 서쪽에는 우리가 기업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르우벤 지파는 민수기 32장 33절에서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땅들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갓 지파는 민수기 32장 34절부터 38절에서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실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는 목축업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비옥한 땅에 자라는 풀은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 서편은 가서 전쟁을 치르고 싸워야 얻는 땅입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지금 여기가 편하고 안락한 마음이 교차하는 이때에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나의 욕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자손들이 모세의 권유와 질책을 저버리고 무작정 잔류하였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과거 자신의 아버지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불순종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나쁜 영향력을 주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욕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